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경허 간화선의 업적과 영향. 경허는 전생애를 통해서 선의 생활화, 일상화를 모색한 선의 혁명가죠. 특히 경허 말년의 삼수갑산, 이 산수가, 야이씨! 삼수갑산은 삼수갑산행은 경허가 남긴 최대의 걸작으로 경허선은 산중에서 응가하는 독각선이 아니라 대중 속에서 선의 이념을 과감히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경허를 선의 혁명가라고 불러요. 대혁명을 일으켰죠. 대혁명. 어찌됐건 이 경허선사가 안 나왔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뻔했나.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다 갔을 것 같은데, 경허는 법매의 법석에서 행한 법문뿐 아니라 법담이나 문답을 통해서도 언제나 선을 선양하였고, 문자로 쓰다는 선지시의 표현으로 제자를 지도하는 방법으로 거침없이 행하는 돌발적인 행동까지도 모두 다 선으로 겨냥된 방편이고 선지를 드러내고 있는 법률로서 승화되어, 저 화자가 저렇게 쓰는 것 같지 않은데 화자 좀 바꿔주실래요? 승화되어 법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냥 안 고치고 가자니 찝찝하고 고치고 가자니 바쁘고 씨. 이 화자가 화할 화자. 이거는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예. 법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허가 몸을 이거 100개씩은 해야 되는데 100개씩이야. 몸을 불사른 그의 세영반편 연기는 주제들로 하여금 많은 교화와 감동을 주고 경허의 불같은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선풍은 다시 새롭게 일어나 오늘의 한국 불교를 바로 세웠다. 그의 문에는 기라성 같은 많은 걸출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어 꺼져가는 조선 불교는 새로운 선원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 신기하죠. 뭐. 지금 이 우리 한국 불교를 이끄는 그 스님들이 전부 다 경허선사의 법맥. 한 명도 경허선사 제자 아닌 사람이 없고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선빵 멋져 불어. 선빵이 없다면 좀 격이 떨어져요? 격이 떨어지죠. 이 한국 불교의 위대함은 선언에 있는 거죠. 선언. 그래서 기라성과 반등을 줄여 선원들이 많이 생기는 오늘날 한국 불교사를 거듭났다는 것도 경허에 빼놓을 수 없는 지대한 업적이고 공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경허선사의 업적이. 경허선사 한번 스쳐간 곳마다 다 선빵이 생겨가지고 앉아? 자부등 깔고 앉아. 대단한 거죠. 말년의 도선사 경허는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해서 동분서주, 경허사는 잠을 안 주무셨다 그래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빨리빨리 다녀요. 빨리빨리. 축지법을 써가지고 영원함을 그냥 허공을 넘나들듯이 넘나들어가지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얼마나 힘드셨을까. 더군다나 빨리 하고 삼수갑산 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넘나들며 수많은 일들을 500년 역사의 잠을 깨도 500년 역사의 잠이 깨어져 그래서 그냥 폭풍처럼 해냈죠. 경허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영원하면은 새로운 선원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겨났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영남지방이 불교가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허선사가 처음으로 가서 이 씨를 뿌린 게 범어사예요. 범어사. 그 범어사 부산 그쪽이 세요. 굉장히 불교가. 왜냐면 처음에 정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경허선사의 영향력 아래 불교가 영원함이 세다니까요. 호남보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경허선사가 범어사로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범어사 이름이 선찰태 본산이잖아요. 맞기는 맞는 말이죠. 선찰태 본산이야. 거기가 선찰 처음으로 가서 했던 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예. 이처럼 경허를 도화선으로 우리나라의 선풍은 새로 일어났고 얼마 만에 260년 만에 이처럼 그의 보아하는 수월, 해월, 한한만공도 많은 선사들이 배출돼 오늘날 불교계의 선성들 대부분은 그의 본선들이다. 또한 경허선은 다른 시각에서 그의 위대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름 아닌 그런 대중화에서 선의 생활화, 일상화 맞죠? 선의 대중화와 선의 일상화예요. 를 보면서 실천하며 지도하였다는 점이다. 경허선사 자신도 그냥
선의 생활화와 선의 일상화로 선의 대중화. 그러니까 이 경서사는 이 선을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묶어놓은 게 아니고 펼쳐놨죠. 뭐 선의 대중, 선의 일상화, 선의 생활화. 이게 다예요, 우리 경서사. 여기를 벗어나면 경어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 따로 생활 따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생활이 꼭 선이 돼야 돼요.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뭐 죽고 하잖아요. 선하다가 가는데 어떻게? 선하다가 그냥 가시면 돼. 그러면 그 가시는 것 전까지 뭐 공성 공성 했죠? 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생활 속에서 공성으로 생활하시면 돼요. 공성. 그래서 생활화와 일상화를 몸소 실천하고 지도했던 이것이 바로 경어선의 생활선. 그는 생애를 통하여 선의 생활화 일상화를 통해서 평상심 시도 즉 심시불의 선생활을 보색하였고 경어가 대중에게 보여주는 상여법문. 상여법문 아시죠? 띨릉 띨릉 어영 영차 그거 할 때 술 좀 내놔? 에이, 다 됐어? 보시하는 게 뭐더라? 극락극에 만드시는 거다. 이런 연가를 극락극에 만드는 상여법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49제도 마찬가지죠. 49제 지낼 것 없어. 배고파서 불쌍해 서 있는 애들 나눠주면 돼. 다 나눠줘. 옳지. 그게 법문이야. 그리고 그게 선이야. 그리고 마천면에 있는 마을 중생들 있죠. 경서사가 가다가 어디 남은 실상사서 내려오다가 다 굶어 죽는 그 마천면에 마을 사람들을 보고 데려가서 남원에 가서 한 달간 닭발에다가 다 주고 그리고 허리 없이 떠난 뭐 이런 것들. 요즘 베푼 이야기든 수없이 많은 일화들이 경어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전설처럼 전해내려고 있죠. 그게 바로 경어선의 요체죠. 우리도 경어선사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경어선은 진속불이로 승속을 구분하지 않아 진속불이죠. 당연히 선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주제하다시피 관화선의 기본 조건은 뭐더라? 흔히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을 요구한다. 특히 수행자는 이걸 순서 바꾸면 된댔어요. 순서 바꾸지 마시오.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바꿨네? 어차피 1번이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이에요. 경어는 동학사에서 이 3요체를 갖추고 용맹정진에 돌입하였다. 특히 동학사 강백으로 병성을 떨치던 것과 시체들에 들리는 이거 어디? 김제반경들.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1879년 대분심을 일으켰죠. 분심. 경어는 수행과 깨침으로써 화두의 결택은 평소 의심은 스승이 없으니까 화두를 들 스승이 없어가지고 경어선사 스스로가 화두를 찾아요. 뭐 영혼지군의 류삼이고 마사도에. 이 화두를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분심. 여기서 경어선사가 내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걸 보고 분심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대의단은 화두에서 의단을 찾게 되는 거죠. 화두도 경어선사가 평상시에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강백이긴 하지만 수많은 선어록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많은 선어록을 갖다 끌어다가, 그죠? 대해어록을 비롯해서 달마어록, 그죠? 그 다음에 또 임제어록, 또 육조해능 다 끌고 와요. 그냥 다 끌고 와요. 규봉종묘선사는 왜 이렇게 좋아해? 나도. 영명영수선사, 규봉종묘선사 다 끌어다가 갖다가 경어집 그 강의 저기 법문에 다 들어가 있죠. 녹여 있죠. 그만큼 경어선사는 강백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이미 선에 대해서. 그래서 영혼치군의 려삼이고 마사도래도 그냥 기똥차게 잡아냈어요. 왜? 항상 의심이 좀 있었겠죠. 그게. 동학사에 있을 때 깨달음의 기현이 된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데가 없다. 콧구멍. 콧봉이 아니라 곱비. 콧구멍에 곱비죠. 곱비 뚫을 데가 없다는 것에 있었다. 꺼져가는 법의 전등을 되살리기 위해 선지식을 찾아 바른 법을 배우고 도업을 함께 닦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결사를 추진하고, 요건 나중에
그죠? 결사를 취지나간 거는 해인사에서 1899년 11월 11일 날 결동수정에 동생도솔 동성물과 개사문이라 해서 결사를 한 거죠. 또 전국을 두루 편력하면서 선을 실천하고 도반을 규합했어요. 이를 위해 경화는 해인사의 정액일사 이후에도 통도사, 범어사, 화엄사, 송강사들 가면서 수성결사를 자료주정해 선언을 복원하고 선시를 개선하는 등 영남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수서 결사운동을 확장하면서 근대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 결사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청규가 이미 있어야 돼. 청규가. 대중을 규합하기 위해서 경화에 의해 진행된 이 같은 선풍진작운동에 대해서 하남은 사방에서 선언을 다투어 차이고 발심한 납자들이 구름일 듯하니 마치 부처님의 광명이 다시 빛나 사람의 안목을 열게 하는 것 같았다. 고수했다. 경화선사가 선빵을 개설했을 때 많은 납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경화선사가 안 계시니까 선빵을 열었는데 선빵의 납자들이 줄어들어. 해마다 줄어들어. 머리 깎고 출가했던 출가자가 줄어들어. 계속 줄어들어. 최근 들어 우리 한국 불교는 달라이라마의 영향으로 티베트 불교의 금강승 수행과 젊은 수행승들이 남방 불교 한다고 떠나 미얀마.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빠사나 사마타 수행 등 갖가지 명상 수행의 품에 밀려 근세마다 대선사 경화가 간신히 명맥을 유식했던 가나선의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나선의 위기설이 나오지만 그래도 아직은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빵이 그래도 개설을 하고 또 결제와 해제를 하고 있고 선빵이 꽤 있어요. 안타까운 건 선지식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계속 앉아만 있으면 뭐 어디요? 선지식이 배출돼야 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선원에서는 절대로 선지식이 배출이 안 돼요. 그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선지식은 그 선빵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몇 시간 하고 방선하고 또 밥 먹고.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선지식 배출이 되질 않아요. 선지식은 경화선사처럼 틀어 박여가지고 패침망찬 해야 된다니까요. 밥 먹는 거 잊어야 돼요. 잠자는 거 잊어야 되고 뭐 주변에 그 규칙에 따라서 돌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짬 받고 틀어 박아야 돼요. 그냥. 이 목숨 걸고 아주 그냥 이 생사를 그냥 걸어놓고 해야 돼요. 이거 칼 넣고 목에다가 그렇게 해야 이 선지식이 배출되는 거야. 선빵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이 앉아서 하기에는 좋죠. 뭐 자기가 그 근기에 떨어지는 사람은 대중들과 같이 함으로써 같이 휩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서로의 그 힘이 돼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정말 선지식이 되려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토굴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 수행자가 지금 어디인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수행자가 되돌려 성취해서 세상을 빛내게 하는 그런 대선지식이 출현했으면 좋겠죠. 우리 이 선언제도로는 안 돼요. 그거 보세요. 만공스님도 안거 끝나고 어디 가다. 네? 피곤하면서 혼자 깨치잖아요. 해월 스님도 혼자 깨치잖아요. 다 혼자 깨쳐요. 그러니까 대중에서 하고 이제 안거를 해제를 해서 나가거나 뭐 해서 하면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수행 중에 하기는 어렵고 해제 만행을 떠난다잖아요. 만행 때 하면 대박이죠. 어찌됐건 간에 깨침의 자리에는 항상 혼자 빛나더라. 홀로예요. 홀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최근 조계종단은 최근 진지의 종정을 이시하여 해국, 월탄, 대원, 무여, 설정, 현기, 도문, 고, 스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선성들의 대개에 참여한 한야선 대법회를 개최하는 등
가나선 부흥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군분투에 쓰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의학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가나선의 정통성을 고수하는 한국 전통 가나선 수행법을 지키는 선생이 우선이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진제, 해국, 월탄, 대원, 무여, 설정, 현기, 도문, 고 스님 중에서 누가 선지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시죠? 해국 스님도 알고. 월탄 스님이 얼마나 하셨나? 대원, 여기 동학산, 예. 무여, 아시죠? 설정, 현기, 도문, 고우. 오늘날 한국 선원에서는 선원의 방장이 방장을 지키고 납자들에게 화두를 내리는 전통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옛날에는 이 선지식이 딱 있으면 가서 화두 타고, 그죠? 이 법거량하고 뭐 이런 게 전통처럼 했었어요. 언제까지? 성철 스님 당시, 또 경봉 스님 당시. 사실 불과 30년 전인 멀지 않은 1970년대만 해도, 그렇죠. 제가 1970년대에 이걸 했으니까. 우리나라 종교 불교 사찰에서는 선수행 납자는 물론 일반 제가 불자들도 선지식으로부터 앞다투어 화두를 타고 자복에 앉아서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자들로 물결을 이루어서 가나선 수행의 풍토가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암 스님한테 그걸 했겠죠. 해암 스님 당시에도 제가 내려가면은 안거 끝나고 해도 때 줄지어서 와요, 사람들이. 선지식 참견하려고. 참견하고 화두 받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암 스님 옆에 가 있는데 어느 날 안거 해제가 끝났나 봐요. 어떤 스님이 오면 해암 스님이 화두를 이렇게 주어요, 염주를. 네가 이 염주를 손 안 대고 뺏어갈 수 있으면 뺏어가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이 염주를 주겠다. 스님이 누워 계셨었거든요. 나는 이제 운목에 가 있지. 이제 스님 저기 하다가 이제 운목에 가 이렇게. 이 염주를 손 안 대고 뺏어갈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이 염주를 주겠다. 뺏어가 봐라. 라고 하는데 10명이면 10명 뺏어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스님 제가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스님 제가 할게요. 제가 뺏어갈게요. 이래서 뺏었죠. 그러한 살아있는 그 법문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법문. 여러분은 이걸 손 안 대고 어떻게 뺏어가시겠습니까? 손 안 대고 뺏어가요. 손 안 대고 뺏어가요. 손 안 대고 뺏어가요.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덕성 총리 수덕사의 2대 방자, 해암스님 나오네. 오 마이 갓. 이대 방장이 아니고 초대 방장인데 여기 좀 고쳐주세요. 2대 방장은 진성원담이죠, 그죠? 아니, 벽초경선이다. 초대는 해암현문, 2대는 벽초경선, 3대는 진성원담, 4대는 송원설정.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초대방장 해암이, 이 수미산 화두. 여러분, 수미산 화두 한번 해보실래요? 뭐 수미산 화두를 통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해암스님 당시에. 저는 뭐 그냥 해암스님 뵈면은 그냥 토요일날 갔다 일요일날 오고 토요일날 갔다 일요일날 오고 그랬으니까. 수미산 화두. 수미산 화두 아시죠?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라고 하시니 운문선사께서 말씀하시되 학인이 왔어요. 아이씨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안 해. 학인이 왔는데 운문선사께서 말씀하시되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하시니 그 학인이 묻기를 그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까 죄가 수미산같이 크니라. 이 수미산은 뭐예요? 우주 삼라만상의 가장 중앙에 있는 산. 그죠? 그 산을 수미산이라고 해요.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하시니 학인이 묻되 그러면 산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까 죄가 수미산같이 크니라. 여기까지가 화두고 이제 질문.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어찌 죄가 수미산같이 큰가? 일러 봐라. 일러 봐라. 이게 해암스님 말씀. 수미산의 화두를 들이대며 군생을 호령하였고 여러분도 이게 수미산 지금 맞추신 분 계시죠? 해인사에는 가야산 호랑이 성철스님이 있었어요. 해인사 대적강전에서 가야산이 올리도록 쩌렁쩌렁쩌렁 성철스님 법문 몇 번 들었거든요. 등푸른 납자를 대접하고 삼천배의 원칙을 무기로 삼아서 제가들을 지도하고 이먹고 그때 난 성철스님은 당연히 이먹고야 이먹고 응? 화두를 내리는 규칙이 절칙이 되어 가야산을 흔드는 선풍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동도사에는 극락암에 누가 있었죠? 이 세 분이 그때는 막 이제 그 저기에요. 기라성처럼 다들 그 특히 경화 해암스님 유명하죠. 우리 해암스님이 쩌렁쩌렁했어요. 그 다음에 성철 쌍두마치.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봉스님. 네, 제가 개인적으로 따는 해암스님 가풍과 성철스님 가풍은 달라요. 하늘을 내리는 규칙이 절칙이 되어 가는 하늘은 성풍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동도사 극락하면은 영축산 독수리의 경봉이 가면 다 뭐 물어요?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래?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냐 그럼?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두를 걸고 수많은 사부대중을 제접하여 선의 기풍이 살아있다. 여기에 수미산 화두나 또 극락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왔냐나 똑같은 내용이죠. 거기에 허물구는 어디 있어요? 허물구가 있어요. 각각의 허물구가. 에? 그 허물구를 어떻게 쳐야 돼? 어떻게? 우리나라의 선불교는 남진제 북송담이라서 뭐 유명하죠. 근데 뭐 유명한 무슨 유명? 송담스님 유행어로 남길 만큼 송담은 북쪽 인천용화선은 제가 인천용화선은 갔는데 나를 안 만나주더라니까. 몸이 편찮았다. 진제는 남쪽에서 서는 생활할 유행시고 진제 스님 해인정사 이처럼 한국불교 가나선 전통은 경허 이래 다시 일어난 선불교의 수행가풍으로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타고 전국에서 스승의 시달의 점검을 받는 전통성을 유지하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백세도인 해암이 열반에 들고 경봉스님이 정멸하고 이어서 성철이 전화하고 다 가셨어. 갔어요? 그 밖에 선고승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면서 오늘날 우리 불교계는 선지식의 고갈로 가나선 전통은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요 세 분이 살아있을 때 저는 이 세 분과 인연이 많아요. 다. 근데 경봉스님은 그냥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 거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미리 그냥 예행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예행 연습 몇 가지를 틀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서 세 가지 틀을 가지고 갔어요. 딱 스님 앞에. 그랬더니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 거는 묻지도 않으시고 드립다 그냥 앉아서 그냥 내가 이거 하나 그려준다 해가지고 그때는 경복스님이 그림을 막 그려줬어요. 이런 상을 해가지고 뭐 이게 달마대사. 그래서 아주 속상했죠. 그걸 다 그려가지고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질문도 못했고 어쨌든 그랬어요.
이 셋 중에 저는 이제 해암 스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해암 스님 열반하시는 순간까지 지킬 수 있었죠. 열반 순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암 스님하고 인연해야지 뭐 어떡해요. 예, 그래서 그다란 이 길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또 성철 스님은 저한테 100일 법문 뭐 자기를 바로 봅시다 뭐 본지 풍광 이걸 다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이 박사 논문 쓰고 육조단경 또 육조단경 저한테 주신 분은 지금도 생존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불교계는 선지식의 고갈로 가나선 전통은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던 것이다. 깨친 자의 음성으로 몸짓으로 대중에게 화두를 던지고 병력 같은 활로 화두를 점검해주고 철통 같은 죽비로 어리석은 수행자를 내리쳐주는 스승이 장기간 투제 중에 있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요것을 쓸 당시에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1993년에 열반을 하셨으니까 꽤 오래됐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경허가 절실히 경허가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 약이요 이거 극약 처방. 경허가 떠난 빈자리는 가나선의 위기 상황을 연출하면서 선지식 부족의 기근을 겪게 되는 가운데 선수행 전통의 한국 불교계를 위협하고 있어. 선수행의 풍토가 이러한 때를 당하여 경허가 나뉘는 법화와 행리는 많은 수행자와 불교도들에게 가나선의 수행 방식을 안내하고 가나선의 지침을 바로 세우는 등불이 되는 것이다. 이 경허집을 전체로 봐야 돼요. 특히 우리 학들은 경허가 남긴 경허집을 통하여 새삼 선지식 경허의 가르침을 바로 깨닫고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가나선의 수행법을 올바르게 수행하되 이게 다 써있어요. 다 써있어요. 제가 경허집 강의를 지금 3번 하는데 3번 해도 시원찮아. 또 하고 싶어. 3번 해도 시원찮아요. 볼수록 또 새로워요. 이게 국물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울컥먹고. 예, 막 그렁그렁하죠. 여기서 가끔씩 만나는 이 여등암 화상이나 니우나 이런 거 만나면 지금도 박하사탕보다 더 시원하죠. 그래서 다행히도 한국 불교는 오늘 또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의 전국의 출가와 제가들이 선언해서 하한거 동한거 뭐 결제 해제 뭐 하기는 해요. 형식상으로. 아니? 하한거 제도에 돌입하여 전국 선언의 수자들이 석 달 동안 하한거 정진에 돌입하고 또 동한거 석 달 동안 석 달 쉬어. 석 달 쉬는 동안에 깨쳐야지. 석 달 쉬는 동안에 못 깨치면 어떡하나. 석 달 쉬는 동안에 미얀마 가지 마시고 토굴에 들어앉아서 목숨 내놓고 하셔야지. 한국 불교의 가나선 수행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경허의 수자자 해월의 대를 잇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해월이 76조 77조의 운봉 78조 향곡 79조 진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의 수행납자들에게 자신이 간택한 화두를 들고 숙면이려 오매이려 다 된다 그랬죠. 오매이려 간절히 의심하여 일대사를 해결할 지름길은 안거를 통해 수행자들에게 부단한 정진을 탐으로 맨날 하한거 법어하고 동한거 법어 내리잖아요. 아이고 그게 언제까지 갈라나. 지금도 전국의 승려들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일체의부의 출입을 끊고 선방에서 방암록에 지금은 또 방암록이라고도 안 해. 경호선사가 방암록이라고 어미해놨는데 거기다가 용상방이라고 탁 쓰고 용상방이라고 써놨어요. 말이 트여야 안 돼. 진제 스님은 그 금당선언까지도 용상방이라고 써놨더라니까요. 예, 그냥 아주 엉망이에요. 방암록에 방부를 들고 오직 깨달음을 구하는 돈퍼런 수행 다 드리고인데 방부를 드리고 오직 깨달음을 구하는 돈퍼런 수행납자들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해명을 낸 경허의 화학들이 선종의 종지를 받들어 이어가는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으로 한국 불교의 정통 수행 문화 지금 정통 수행 문화는 뭐 그런 대로 흔적이 남아있죠. 하지만 진짜로 수행법을 모르는 이
출가자들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출가자들이 이 선을 그대로 잡고 화두를 잡고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가서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경어직 강의가 필수예요. 경어직 강의가 그 강원의 필수인데 그거를 경어직 강의를 필수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누가 탈락시켰어. 응? 성철 스님이 아니라 원택 스님이 탈락시켰대요. 그거를. 경어집은 필수로 넣어야 돼요. 그건 원택 스님이 몰라서 그래요. 이 경어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도 못하게 대단하죠. 그리고 경어집을 제대로 또 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선승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수행을 해본 수행자가. 그래야 제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물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물맛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그 자리에 가서 그 물맛을 본 사람만이 그 경어 스님이 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수행자라서 다 수행자가 아니고 그 자부덩 깔고 앉아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다 돼야 돼. 그것도 좌선만 돼서도 안 돼.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다 되는 그러한 자가 이 경어직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선지식이 하는 말이 뭐가 열려 견처가 열리고 때를 말끔히 씻고 집착을 끊어내는 그러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식이 나타나서 이 경어직 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좌복이 앉아봐. 그냥 벌떡벌떡 여기도 선지식 저기도 선지식이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수 있죠. 어쨌든 문제는 굉장히 문제예요. 잡동 깔고 앉아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붓다의 해명을 이은 경어의 화학들이 선종의 종지를 받들어 이어가는 자긍심을 느끼는 한국 불교의 정통 수행 문화면 뭐디요. 중도 하나 설명을 해도 중도 하나 설명을 못하는데 이처럼 한거의 엄격한 수행 가풍은 오로지 화두선 수행에만 몰두하는 대중 수행 문화로 경어가 집힌 선불교의 불씨를 고스란히 지키며 옛 전통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 고수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내 살아생전에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두를 참고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 과정에 나타나는 이런 거를 다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저기를 해야죠. 철저하게 그런 거를 마친 다음에 자부동에 앉아야죠. 어찌됐건 아이고 또 이게 뭐냐. 고수하고 있다. 하나하고 저다. 이러한 가나선어 수행가풍은 북방불교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전통이 남아있죠. 북방불교뿐이 아니야. 남방불교에서도 없고 우주 삼라만상에도 없고 지구상에도 없고 사바세계 전체에 없죠. 합천의 인사, 문경, 봉암사 등 전국 100여 개의 조계종 선언은 2200 수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랬나 봐요. 2200명. 지금은 잘 모르겠어. 서로의 수행 의지를 끌어올리며 다시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조계종 종쟁 진제는 하나를 얻으면 길이 얻어서 여유하게 편하지 않고 띠끌만큼의 생각도 일어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수행자들에게 화두를 잡고 부단히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법을 다행히 또 진제 스님은 화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 정통 가나선자죠. 이미 화두가 있는 이는 각각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다면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에 부모 미생전 본래 명모 이 먹고 부모 미생전 본래 명모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들고 오매불만 간절히 의심해야 한다고 설했다. 라는데 이 먹고라는 화두가 너무 많이 말하자면 방만하게 전부 다 개풀어져 있어서 이먹고 화두의 단점은 뭐냐면 근본은 좋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말하고 듣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는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뭐예요? 의심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경어선사처럼 르삼이고 마사도래 또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 화두를 손 안 대고 뺏어가 봐라. 또는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다. 어떻게 하면 제가 수미상 같다. 아무 생각도 안 일으키는데 왜 제가 수미상 같으냐. 왜?
수많은 화두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화두 중에 내가 가장 의심이 가는 거를 그걸 화두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먹고만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성철 스님 당시에는 그냥 개나 소나 처음 오니까 일일이 그 근기를 다 알아볼 수도 없고 그냥 이먹고로 통일돼갖고 이먹고가 그렇게 많은 붐을 일으키는, 쉽게 말하면. 또 하나에 대한 무자 화두가 있거든요. 무자 화두도 그냥 엄청나게 많이 알아서 그 의심이 잘 안 잡혀요. 화두로는 최고지만. 망공 스님도 경원 스님이 무자 화두 져가지고 깨쳤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꼭 무자 화두나 가나선을 아닌 이먹고를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수많은 화두가 있어요. 많아요. 제가 이 경어집 강의하면서 52주를 했거든요. 그 경어집 선시가 그 265개인데 하루에 그 265개인데 하루에 5개씩 했나? 뭐 해가지고 52주가 나왔어요. 맞다, 52주다. 다섯 수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5수 해가지고 52주가 나서 52개의 화두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거 다 끝나고 시간 되면 또 다시 올려드릴게요. 화두가 있어요. 그 화두에서도 그냥 삐까번쩍하는 화두가 엄청 많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할 뿐이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